할아버지, 현금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살 서아름이 환하게 웃으며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체 버튼을 누르려던 75세 노인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화면에 뜬 이름 서아름을 보는 순간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서씨. 20살. 설마.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체하려던 재벌 회장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밝은 아가씨의 목에 걸린 빨간 목걸이는 대체 어디서 본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아름은 눈을 떴습니다. 작은 원룸 안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아름은 이미 익숙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씻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20살 얼굴은 또래보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친 아름은 옷장에서 깨끗하게 다려놓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남들 보기엔 평범한 옷이었지만 아름은 항상 단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아름은 목에 작은 목걸이를 걸었어요. 빨간 루비가 박힌 그 목걸이는 아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힘내볼게요. 목걸이를 쥐며 작게 속삭인 아름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거리는 아직 고요했어요. 가끔 새벽 배달을 나온 오토바이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버스에 몸을 실은 아름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 들러 엄마 얼굴 보고 구두방 가서 장사 준비하고 저녁에 다시 병원 가서 엄마랑 저녁 먹고 1시간쯤 지나자 버스는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아름은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를 사서 병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름의 가슴은 조금 무거워졌어요. 엄마를 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마음 아픈 일이기도 했거든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 오키가 보였습니다. 45살의 오키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수술비 문제로 아직 수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오키는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깊이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면 중인 엄마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지만 손은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꼭 나을 거예요. 제가 수술비 꼭 마련할게요. 아름은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키의 손은 차가웠지만 아름은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30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병실을 나온 아름은 복도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원을 나선 아름은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명동 근처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그곳에 아름의 구두방이 있었거든요. 엄마 오키가 20년 동안 운영하던 바로 그 구두방을 아름이 물려받아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두방이라고 해봐야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골목 한켠에 놓인 작은 의자 하나, 낡은 가방 안에 들어있는 구두약과 솔, 그리고 천 몇 장이 전부였죠. 하지만 아름에게는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8시쯤 되자 아름은 구두방 자리에 도착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펼친 아름은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좋아,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혼잣말을 하며
아름은 구두약통을 열었어요.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구두 닦아드릴까요? 아름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즘 세상의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은 거였죠. 그래도 아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손님을 받기 위해 계속 밝은 표정을 유지했어요. 오전 내내 겨우 2명의 손님을 받았습니다. 한 명당 5,000원씩 총 10,000원을 벌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름은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어요. 편의점에서 1,500원 주고 산 할인 김밥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과 함께 김밥을 먹는 아름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런 점심이 이제는 익숙했거든요. 오후 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아름 앞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에 반질반질 빛나는 구두와 자세도 꼿꼿했고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구두 닦아드릴까요? 아름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아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겠나? 목소리도 부드러우면서 무게감이 있었어요. 아름은 얼른 자리를 정리하며 할아버지를 앉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자 아름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구두를 살펴봤어요. 수입 명품 구두였습니다. 아름이 지금껏 닦아본 구두 중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것이었죠. 어르신, 정말 좋은 구두시네요. 아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아름을 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어요. 잘 알아보는구나. 그 말과 함께 할아버지는 편안히 앉아 아름이 구두를 닦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름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두약을 골고루 바르고 솔로 꼼꼼히 문지르고 마지막으로 천으로 윤을 냈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아름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집중해서 일하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구석구석 신경 쓰는지 보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그것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말이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름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르신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깨끗하게 닦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5,000원입니다. 아름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미안한데요. 오늘 현금을 안 가지고 나왔네요. 혹시 계좌이체 가능할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물론입니다. 어르신, 아름은 얼른 작은 메모지를 꺼내 계좌번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숫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아름의 손길이 야무졌어요. 여기 있습니다. 메모지를 건네받은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화면에 뜬 예금주 이름을 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름, 그 세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이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름이 깜짝 놀라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어진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씨, 20살. 할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몸이 안 좋으세요? 제가 물 좀 드릴까요? 아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할아버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핸드폰을 집어든 할아버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여전히 서아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이체 완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까스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확인했습니다. 아름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밝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아름은 얼른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물 한 병을 사왔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아름이 물병을 건네자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받아들었어요. 물을 마시는 동안 할아버지는 아름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 밝은 미소,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까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요? 서아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아름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름. 참 좋은 이름이네요. 누가 지어주셨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아름답게 살라고요. 아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들러서 얼굴 보고 오는데요. 아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자칫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름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번엔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름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천만에요.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아름이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름은 다시 자리에 앉아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회사로 돌아온 할아버지, 아니 서태수 회장은 비서에게 급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비서, 당장 사람을 불러요. 조용히 조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서태수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밀스럽게요. 서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서아름, 20살, 명동 근처 구두방, 어머니 병원 입원 중. 그 메모를 김 비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세요. 가족관계, 출생신고서, 어머니 인적사항, 전부 다요. 김 비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서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야. 설마 정말 내 딸이란 말이냐? 서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서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그 아가씨를 떠올렸어요. 서아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20살이라면
20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고 20년 전이면 영수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였어요. 그리고 성이 서씨, 우연일 수도 있지만 서태수의 가슴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어떻게 됐나요? 서태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회장님, 아직 조사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서태수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를 해도 집중이 안 됐고 서류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서태수는 회사를 나섰어요. 운전기사에게 어제 그 골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서태수는 혼자 걸어갔어요. 멀리서 아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자 손님의 구두를 정성껏 닦고 있는 아름의 모습을 보며 서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님이 가고 난 후 서태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제 그분이시네요. 아름이 서태수를 알아보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어제 구두를 너무 잘 닦아주셔서 오늘도 왔습니다. 서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아름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태수는 의자에 앉아 아름을 관찰했어요. 아름의 손놀림, 말투, 웃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아름이 고개를 숙였을 때 목덜미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빨간색 보석이 박힌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서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목걸이를 서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유럽 출장에서 골동품 상점에서 산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그 빨간 루비 목걸이를 아들 영수에게 선물했었거든요. 영수는 그 목걸이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항상 목에 걸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가 지금 이 아가씨 목에 걸려 있다니 서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어요. 다 됐습니다. 어르신, 아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서태수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오늘도 계좌이체로 해도 될까요? 서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르신, 아름이 대답했어요. 서태수는 다시 이체를 하며 서아름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체를 마친 서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서태수가 말했어요. 네. 내일도 오시게요? 아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구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 좋아해서요. 매일 닦는 게 좋더라고요. 서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아름이 인사했습니다. 서태수는 그날도 골목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서태수는 김 비서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친 순간 서태수는 숨이 막혔어요. 서아름, 생년월일 2005년 4월 15일 모 이오키, 부서영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 아들 영수였어요. 아름은 정말로 영수의 딸이었습니다. 서태수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모 이오키, 현재 45세, 서울대병원 입원 중, 진단명 위암 3기, 수술비 미납으로 수술 대기 중, 서아름, 현재 명동 근처에서 구두방 운영 모가, 20년간 운영하던 구두방을 물려받아 운영 중,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포기 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일함. 보고서를 다 읽은 서태수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손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며느리가 혼자 딸을 키우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영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서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들 영수의 장례식장에서 나타난 젊은 여자. 그녀가 자신을 영수의 약혼자라고 했을 때 서태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집을 나가 있었고 서태수는 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힌 서태수는 그녀를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어요. 당장 나가. 우리 아들이 널 만나러 가다 죽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은 안 죽었어. 서태수는 그렇게 소리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진짜 며느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손녀가 있었다는 것을. 서태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서태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서태수는 매일 오후 2시에 아름의 구두방을 찾았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시간이 지나며 서태수와 아름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름은 서태수를 좋은 할아버지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정중하고 친절한 데다 구두를 닦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줬거든요. 어르신, 오늘 날씨 좋네요. 아름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면 서태수는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일하려니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아름이 대답하면 서태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지만 얼마나 힘들까. 매일 아침 병원 들렀다가 하루 종일 구두 닦고 저녁에 또 병원 가는 생활이 얼마나 고될까. 4주차가 됐을 때 서태수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손녀 앞에서 모르는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름아, 나는 내 할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0년 전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죠? 어떻게 손녀 앞에 나설 수 있죠? 서태수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영수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영수야,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하니?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사진 속 영수는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5주차가 됐을 때 서태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날 오후 서태수는 평소처럼 아름의 구두방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꼭 말하리라 다짐하며요. 그날 아침 서울대병원 6층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오키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오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술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수술비를 아직 다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딸 아름이 매일 구두를 닦으며 조금씩 모으고 있지만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는 아직 요원했습니다. 미안해, 아름아. 오키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딸에게 이런 짐을 지우는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벌써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어요. 가족들이 매일 찾아와 간병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어요. 남편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딸 하나만 믿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요. 오키는 옆 침대 선반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지갑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지갑을 꺼낸 오키는 안쪽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른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그 남자의 목에는 빨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아름이가 차고 있는 바로 그 목걸이였죠. 영수 씨. 오키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이었어요. 오키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작은 도서관에서 오키가 책을 떨어뜨렸을 때 영수가 주워줬었죠.
괜찮으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키가 책을 받으며 얼굴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걸 숨겼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영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키도 그렇게 믿었어요. 영수는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니까요. 1년쯤 만났을 때 오키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영수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요? 영수는 오키를 꼭 안았어요. 결혼하죠. 바로 결혼합시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영수는 오키에게 진실을 고백했어요. 사실 제가 재벌가 아들입니다. 오키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 하지만 자신은 그런 삶이 싫어서 집을 나왔다는 것,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안해요. 숨겨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오키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저는 영수 씨가 좋았어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오키가 말하자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영수는 오키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올게요. 꼭 결혼하자고 말할게요. 영수는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오키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아버지한테 말하고 올게요. 저녁에 만나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키는 약속 장소에서 영수를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하지만 영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오키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오키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을 때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사고 현장이 나왔습니다. 부서진 차, 그리고 영수의 이름이 자막으로 떠올랐어요. 사망자는 서영수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오키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오키는 소리쳤지만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오키는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영정 앞에 섰어요. 영수의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보자 오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오키는 영수의 아버지를 찾았어요. 상주석에 앉아있는 노인이 바로 서태수였습니다. 저기요. 오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서태수의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 약혼자입니다.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약혼자? 서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약혼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서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신. 오키가 말하려는 순간 서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혼인신고서라도 있습니까? 오키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영수가 당신을 만나러 가다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은 안 죽었어요. 서태수는 슬픔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서태수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오키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선 오키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어요.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키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영수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당한 모욕감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오키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키우자고, 서태수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돈 때문에 임신했다는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오키는 작은 구두방을 시작했고 아름을 낳아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아름을 보면 영수가 생각났습니다. 아름은 영수를 닮았거든요. 그 밝은 미소, 따뜻한 성격,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오키는 아름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고,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영수가 마지막으로 준 그 빨간 목걸이를 아름에게 물려줬습니다. 이건 내 아빠 유품이야. 소중히 간직해. 오키가 말하자 아름은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네, 엄마 소중히 할게요. 오키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곧 아름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오키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살아야 해. 아름을 위해서라도. 오키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문이 열리며 아름이 들어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아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오키는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 장사 잘 됐니? 오키가 물었어요. 네, 오늘 손님이 좀 많았어요. 아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겨우 서너 명뿐이었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요. 5주가 지났습니다. 서태수는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름의 구두방을 찾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후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아름은 이제 서태수를 완전한 단골 어르신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아름이 밝게 인사하면 서태수는 그럼요. 이제 하루를 아름씨가 닦아준 구두를 신고 다녀야 마음이 편하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느새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어요. 하지만 서태수의 마음속은 매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아름씨, 사실 저는 당신 할아버지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아들 영수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서태수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어요. 서재에 앉아 아들 영수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내 아이와 내 사랑하던 사람을 20년 동안 그렇게 방치했어. 서태수는 자책했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의 상태를 걱정했어요. 회장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김 비서, 저는 괜찮습니다. 서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 자신도 놀랄 만큼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거든요. 오직 오후 2시에 아름을 만나는 그 시간만이 서태수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손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아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계세요? 그 질문에 서태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괜한 질문을. 아름이 황급히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름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서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아름이 대답했어요. 서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통사고, 태어나기 전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아버지 얼굴도 못 봤겠네요. 서태수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대요. 아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서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수술을 못했습니다. 수술비가. 아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술비가 문제인가요? 서태수가 물었어요. 네, 1,000만 원이 좀 넘는데 아직 다 못 모았습니다. 아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태수는 당장이라도 수표를 꺼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주면 아름이 의심할 테고 자존심도 상할 거였어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 분명 곧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서태수가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밝은 미소를 보는 서태수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서태수는 그날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주째 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서태수는 평소처럼 아름의 구두방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아름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름씨, 무슨 일 있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서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아름이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서태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있다는 거려. 서태수는 의자에 앉았고 아름은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손놀림이 느렸어요. 마음이 무거운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건 아닌가요? 서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대요. 더 늦으면 위험하다고. 아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서태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300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아름이 대답했어요. 제가. 서태수가 말하려는 순간 아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아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서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름이 구두를 닦다가 갑자기 아 하고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구두 밑창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을 베인 거였습니다. 아름씨. 서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작은 상처예요. 아름이 손을 감추려 했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서태수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어요. 손 좀 보여주세요. 서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름이 손을 내밀자 서태수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 눌렀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감싸는 순간 서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많이 아프죠? 서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아름이 대답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태수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일하는데 자신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니. 아름씨. 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르신? 아름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태수는 아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지 않았어요. 어르신? 왜 우세요? 아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괜찮다니까요. 아름이 손을 빼려 했지만 서태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름씨, 저는
서태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여기 구두 닦아주시나요? 중년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름은 얼른 손을 빼며 일어섰어요. 아, 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름이 손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태수는 할 수 없이 물러섰어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름은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다시 손님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서태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아플 텐데도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대하는 아름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손님이 가고 난 후 아름이 서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오늘 구두를 다 못 닦아드렸네요. 아름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서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까 무슨 말씀 하시려던 거예요? 아름이 물었습니다. 서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의 손도 다쳤고 컨디션도 안 좋아 보였으니까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 조심하시라는 말을 하려던 거예요. 서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월요일에 꼭 말하겠다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서태수는 골목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수야, 아빠가 이제 용기를 내볼게. 내 딸에게 다가갈 용기를 말이야. 서태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주말 동안 서태수는 어떻게 말할지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수없이 되뇌었어요. 아름씨, 사실은 아름씨, 제게 할 말이. 하지만 어떤 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서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어요. 운전기사에게 명동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태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준비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의 출생신고서, 아름의 출생신고서, DNA 검사 결과지 모든 증거 서류였어요. 골목에 도착하자 서태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리서 아름이 보였어요. 오늘도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태수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아름이 인사했습니다. 네, 아름씨,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서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름의 표정이 조금 긴장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요? 아름이 물었어요. 네, 앉아주시겠어요? 제가 할 말이 좀 깁니다. 서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태수 앞에 앉았습니다. 서태수도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아름씨, 사실 저는 5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무엇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름이 물었습니다. 서태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처음 계좌이체를 했을 때 당신 이름을 봤습니다. 서아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아챘어요. 서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서영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이가 20살, 20년 전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에 태어났죠. 아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르신, 그게 무슨... 아름이 말하려는 순간 서태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당신 출생신고서입니다. 부서영수라고 적혀 있어요.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출생신고서를 본 아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로 아버지 이름이 서영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저는 서영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손녀예요. 서태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아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태수는 존댓말을 버리고 반말을 했습니다. 이제 손녀니까요. 5주 동안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거든. 서태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안 건 그날 계좌이체 화면에서 봤어. 서아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지. 서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목에 걸린 그 목걸이, 그건 내가 영수에게 준 거야. 25년 전 유럽에서 사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어. 서태수가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아름은 무의식 중에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걸 아빠한테. 아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름아,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내 아버지한테도, 내 어머니한테도. 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집을 나가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 아버지인 나와 싸우고 집을 나갔지. 나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회사를 물려받으라고만 강요했거든. 서태수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영수가 전화를 했지.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나는 그날 영수를 만나기로 했어. 서태수의 목소리가 깊어졌어요. 하지만 영수는 오지 못했어. 나한테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서태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여자가 찾아왔어. 자기가 영수의 약혼자라고 했지.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였어. 서태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 내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쫓아냈지. 당신이 없었으면 내 아들이 안 죽었을 거라고. 서태수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내 어머니가 임신한 줄도 몰랐어. 내가 있다는 것도 몰랐지. 20년 동안 말이야. 서태수가 아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름아, 할아버지가 그때 오키 씨를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그분 말을 좀 더 들어줬더라면 너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서태수는 온몸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영수한테도 미안해.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못했어. 강요만 했지. 서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도 너무나 미안해. 혼자서 너를 키우게 만들었어. 20년 동안 구두방에서 고생하시게 만들었지. 서태수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름아, 너한테 가장 미안해.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너는 대학도 가고 친구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서태수는 아름을 꼭 안았습니다. 아름도 서태수를 안으며 울었어요. 할아버지. 아름이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였으니까요. 이제 할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내 어머니 수술비도, 내 학비도 모든 걸 할아버지가 해줄게. 서태수가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아름이 물었어요. 아니야. 이건 진짜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서태수가 아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가잔 할아버지가 사과드려야지. 서태수가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키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름이 불렀습니다. 오키가 고개를 돌렸다가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서태수가 서 있었거든요. 회장님.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키 씨, 아니, 며느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서태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서태수는 오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오키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사과드려야 합니다. 20년 전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 당신이 임신했다는 말도 듣지 않고 쫓아낸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서태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도 그때 너무 힘드셨으니까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제게 이렇게 훌륭한 손녀가 있다는 것을요. 서태수가 아름을 바라봤어요.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으니까요.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서태수는 즉시 오키의 수술비를 해결했고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어요. 일주일 후 오키는 수술을 받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석 달 후 오키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름은 서태수의 도움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빠가 원했던 일이래요. 아름이 말하자 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수가 그런 꿈이 있었지.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서태수가 격려했어요. 1년 후, 서태수는 아름에게 회사 경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서태수가 말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아름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복지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이름은 영수의 꿈으로요. 아름이 제안했습니다. 서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영수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그렇게 영수의 꿈 복지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도왔어요. 개관식 날 세 사람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태수, 오키, 그리고 아름이. 영수야, 보고 있니? 내 딸이 내 꿈을 이뤘어. 서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름은 목에 걸린 빨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이 됐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엄마도 건강해졌어요. 아름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름아,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너를 만나서. 서태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아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키 씨, 아니, 며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아름을 키워주셔서. 서태수가 오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오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의 슬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작은 목걸이 하나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